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은 아니고요. 바로 shower thoughts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권에서 shower thoughts라고 하면은 샤워할 때 하는 생각이란 뜻인데 더 나아가서 되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샤워할 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예, 생산적인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각들을 shower though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박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네요. 만약 여성 엔지니어가 최초로 피클병을 디자인했다면 그 병을 여는 데에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잼 뚜껑, 피클병 뚜껑 이런 거를 여성분들이 따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이게 아마도 여기에서의 말하는 걸 추측으로 말미암는다면은 남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성분들이 병을 디자인했으면 더 뭔가 쉽게 따는 방식으로 병을 디자인했을 수도 있겠다 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글쎄, 남자가 디자인했기 때문일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아무래도 진공 포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적당한 정도의 힘 이상을 쥐어야만 병이 따지게 되어 있잖아요. 피클병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여성분들이 진짜 디자인했으면 더 뭔가 쉽게 따는 법을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 예. 이건 뭐 비하 발언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발언도 아닙니다. 그냥 그랬을 것 같기도 하잖아, 왠지. 이거랑 별개의 문제인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이 페트병 못 따시는 분들 있잖아. 하다가 따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나에 대한 플러팅이다 아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냥 진심으로 못 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려고 저거를 페트병을 못 따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하여튼 뭐 힘들죠, 따는 거. 남자들도 가끔 힘들 때 많아요. 그래서 뭐 공감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마지막 하루를 이미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이상 안 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나쁜 뜻으로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 안 만나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군대 선우임들이라든지 혹은 뭐 대학교 동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다지 비애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떠올리지 않지만, 언뜻 생각해보면은 이미 그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을 보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씁쓸해지기도 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업어줬을 때가 언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은 이제 무거워졌으니까 더 이상 업을 수 없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였을까? 그리고 아마 그 이후로 나는 부모님한테 평생 동안 업히지 않을 거라는 걸 과연 그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이 돼버리죠. 하여튼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늑대 인간은 달빛이 달에 반사되는 햇빛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변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늑대 인간이 보통 보름달의 빛을 받으면 이제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늑대로 변신한다. 뭐 이런 식의 전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행성이 아니잖아. 달빛은 곧 햇빛이란 말이죠. 그러면 늑대 인간은 사실상 낮에도 활동한다면 언제든지 햇빛을 보고도 변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언뜻 보면 광원이 어디인지를 따져보면은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아마도 달 속에 있는 신비스러운 힘이 보름달에서만 이제 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전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달과 관련되어 있는 전설들이 좀 많잖아요. 신비한 뭔가 힘이 있다. 블루문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을 보고 늑대 인간이 그냥 계속 변해 있으면 그건 늑대 인간이 아니잖아. 그냥 늑대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이야기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짐승들은 조리된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서도 포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식자가 있고. 근데 만약에 산불이 나가지고 통째로 몇몇 동물들이 이제 타버린다면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고온에서 조리가 된 거죠. 예. 불로 익히는 조리가 된 거지.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그런 불에 탄 사체를 먹게 된다면 그들은 조리된 고기를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대단하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동물들도 뭔가 먹었을 때 맛이 다르다는 걸 또 바로 느끼지 않았을까? 뭔가 더 맛있네?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서 더 맛이 있네? 이 생각을. 뭔가 평상시랑 먹던 고기랑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 사이에 뭔가 묻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번역체라서 조금 이상하지만 결국 풀어서 설명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막 치아에 막 고춧가루 낀 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잖아. 그 사람이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공감대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에 뭐가 꼈다는 거를 말 안 하려고 하는 주의가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심지어 나한테 고춧가루가 꼈다고 해도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예. 이런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있죠. 말하기 되게 민망하잖아, 뭔가. 그 사람이 민망해하는 걸 좀 보기가 싫어서, 그쵸? 특히나 뭐 치아에 뭐가 끼거나 뭐 이런 것들, 막 코가 좀 막 흐르거나 막 이런 거, 솔직히 그런 건 좀 괜찮거든. 그냥 은연중에 야 너 이해 못 꼈다 이러면은 해결돼. 근데 뭐가 좀 난처하냐면요, 바지 지퍼 열린 거가 진짜 난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잖아. 내가 은연중에 당신의 바지 지퍼 쪽을 봤다라는 거를 말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나는 왠지 그래. 그렇지 않나요? 뭔가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 그래서 카페에서 일할 때 어떤 손님이 왔는데 너무 환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바지 지퍼가. 그래서 정중하게 말했어. 제가 뭐 실례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바지 지퍼가 열려 있다라고. 제가 이제 미군 부대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바로 싹 올리시면서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말한 게 더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바지 열렸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앞에다가 뭘 까는 게 내가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트릭스에 접속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면 현실 세계는 아무도 방문하고 싶어하지 않는 세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손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좀 무슨 말일까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네.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과연 몇이나 현실 세계에 남아있을까,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말인 거죠. 영화에서도 이제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네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 평상시랑 똑같이 이제 일상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그런 걸 알게 된 거야. 지금 그 사람이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현실이 사실은 가짜였던 거지. 진짜 현실은 따로 있었어. 그래서 모피어스라는 사람이 네오라는 사람한테 접근해서 이제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하는 게 그 장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가상현실을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근데 이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대신에 너는 안락한 생활은 하지 못하겠지만 시궁창 속인 세상에서 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오가 결국은 빨간 약을 먹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빨간 약이라고 하는 인터넷 밈 같은 말도 생겼죠. 빨간 약을 먹었다는 것은 곧 진실된 것을 알아버리는 순간을 목도했다라는 것처럼 말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건 마찬가지로 뭐 레드필이라고 해서 미국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쓰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매트릭스를 볼 때 느낀 건데, 그 안에 변절자가 한 명 나오거든요. 매트릭스 세계에서 이 모피어스 일당들이 왜 사람들을 영입해가면서 그렇게 빨간 약을 주냐면은, 이 인간들이 기계 문명에 이제 절여져 있는 거야. 인간들의 꿈 에너지가 AI 막 기계 이런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에너지 원인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가상현실에 꽂아놓고 거기서부터 추출되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기계들이 쓰고 있던 거지. 근데 모피어스가 그걸 알아내고 이제 사람들을 하나둘씩 깨우기 시작한 거야. 기계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그 모피어스의 배에 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배신을 때려버려. 기계들한테 모피어스의 위치를 알려줘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전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시궁창 속인 현실에서 맛대가리 없는 것들 먹고 막 꿈도 희망도 없는 데에서 단순히 현실이란 사실만 하나 목도하면서 살 거보다는 차라리 가짜인 걸 알지만 꿈속의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의 말을 해.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스테이크가 가짜인 건 알고 있지만 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 이거를.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 근데 저도 그 생각을 드는 거예요. 진짜 모든 오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면 과연 현실을 택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나 같아도 꿈의 세계에서 살 것 같은데. 어차피 완전 똑같다면. 그렇지 않나요? 저 같아도 뭔가 이런 세상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죠. 아무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만족감이 드는 게 시각밖에 없잖아. 나머지 감각들은 전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도 메타버스를 선택하지 않지. 근데 만약에 언젠가 오감이 다 메타버스에서 느껴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아기 때 알던 누군가가 어른이 되면은 내가 엄청나게 늙은 기분이 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완전 공감해요. 네, 완전 공감해. 그러니까 막 추석 때나 설날 때에 이제 조카들을 보게 되거나 이제 친척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얘가 확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성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에 막 가 있는 애인 거야. 옛날에 내가 막 진짜 완전 갓난쟁이일 때 엄청 놀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누군지도 못 알아보겠어.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진짜 나이 많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있잖아. 그거 지금 뭐 누구누구 삼촌 기억 안 나? 수아 너 어렸을 때 엄청 놀아줬어 이 삼촌이. 막 이런 말 하는 거, 이 공감이 안 됐다가 이제는 내가 공감을 하는 나이가 된 거지. 야, 내가 니 진짜 완전 뭐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엄청 놀아줬는데, 이 얘기를 내가 하게 될 때 내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애들은 근데 이제 어른이 나이 드는 거랑은 다르게 진짜 확 크니까 어른의 15년이랑 아이의 15년은 아예 다르죠. 한 객체가 완전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시간이죠. 15년 정도면은. 그러니까 더 우리가 세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건데요. 제품의 브랜드 원산지를 자신있게 말하면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게 그런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땡땡땡땡 커피는 땡땡땡땡 산지의 커피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막 메가커피 이런 데에서도 막 저희 메가커피는 100% 아라비카산 원두만을 취급합니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는 그 말을 딱 보자마자 뭐 아라비카산 원두가 뭔데? 몰라. 모르는데 그렇게 자신있게 써놨으니까 그냥 의뢰 좋은 거겠거니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근데 실제로 그게 있었는데, 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효과가 있어. 이런 걸 노린 효과가 광고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들었는데, 약간 우리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윌 박사님이 만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막 이러면서 광고하면은 뭔진 모르겠지만 유명한 박사겠거니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효과가 있었어. 근데 잘은 기억이 안 나, 뭐였는지.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은 좋은 거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죠. 커피가 나와서 말인데, 커피에서 이제 아라비카산 원두를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깐 얘기 드리면은, 커피가 원두가 두 종이 있어. 넓게 보면 하나는 아라비카고 하나는 로부스터 종이에요. 로부스터는 저지대에서 생장하는 커피 공이고, 아라비카는 고지대에서 자라는 커피예요. 보통 로부스터 종들은 맥심 커피, 이런 분말류 커피 있잖아. 그 대량 생산되는 그다지 막 로스팅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커피들이고, 아라비카산 커피들은 이제 보통 스페셜티 커피, 좀 더 품질이 좋은 커피를 쓴다라고 하는 카페들에 보통 쓰이는 콩인데, 왜 아라비카산 커피가 좋냐면은 커피의 과육이 익을 때 그 온도 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과육이 더 맛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제 고산지에서 키우는 거야. 밤에는 막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막 이런 식의 그런 거를 막 반복하면 더 과육이 맛있게 익으니까요. 대신에 그만큼 노련한 사람들이 키우는 커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좀 더 비싸고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산지 커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의 토양의 특징과 그 나라의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케냐산 커피는 산미가 있고
막 콜롬비아산 커피는 막 씁쓸함이 있고 막 이런 막 코스타리카 어쩌고 저쩌고 막 브라질 막 이렇게 나뉘는 그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날씨랑 토양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이제 스타벅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알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잡지식 하나 늘었죠? 아라비카가 뭔데? 이러면은 고산지에서 자라는 커피콩의 일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요즘은 영화에서 데프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그지? 이게 90년대 영화들은 되게 많았어.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이 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프콘이 국가 재난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데프콘 3, 막 2, 1,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진돗개 이런 거죠. 우리도 진돗개 하나, 둘, 셋 발령하거든요. 국가 전시 상태, 비상사태 이럴 때. 근데 옛날 영화들은 데프콘 1 발동해! 막 이런 식의 장면들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데프콘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그죠?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왜 그런 걸까? 이제 데프콘 뭐 원 발령해 뭐 이런 거 자체가 되게 뻔한 클리셰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 군대에 있었을 때 진돗개가 발령된 적이 있었는데 그 진짜 실제로 그걸 듣거나 하면은 진짜 소름 돋아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그 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임병장 사태 아시죠? 속초에서 임병장이라고 하는 임시성을 가진 병장이 본명은 임도빈 씨고 임도빈 씨가 집단 내 괴롭힘을 당해서 탈영을 한 거야. 그래서 5명인가를 죽였어. 그 사람이 22사단 소속이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22사단 소속이었어요. 근데 연대가 달라서 내가 알고 지낸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같은 사단에서 탈영병이 발생했으니까 심지어 사람까지 죽인 탈영병이 발생했으니까 완전 긴급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사람 잡으러 갈 때 처음 진돗개 하나 발령하는 거를 들었어요. 진짜 최악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아셔야 돼. 사이렌 소리 하면서 현시각부로 진돗개 하나 발령합니다. 뭐 이런 식의 소리가 들리면은 정신 나가요. 진짜. 개념과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그게 실제로 벌어지면 그냥 소름밖에 안 돋습니다. 몸도 안 움직여. 어쨌든 데프콘 이야기가 나와서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튼간에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것인데요. 몬티홀의 문제가 꽤 잘 알려졌기 때문에 게임쇼의 진행자는 원래 선택한 사람이 뒤에 차를 가지고 있었을 때만 스위치를 제공함으로써 승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말투도 번역체라서 조금 알아듣기 어렵지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몬티홀의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몬티홀의 문제 중요합니다. 뭐냐, 봐봐라. 어떤 퀴즈 프로그램 진행 같은 쇼가 있는데 내가 그 쇼에 나가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MC가 방문 3개를 보여줘. 하나, 둘, 셋, 3개를 보여줘. 이 중에 염소가 각각 한 마리씩 들어가 있고 어떤 문에는 스포츠카가 한 대가 있다. 이런 식의 말을 MC가 했다고 가정하자고. 그래서 어떤 걸 고르실래요, 수아씨? 이렇게 물어보면 확률은 33.3이죠.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번을 골랐어. 3번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MC가 2번 문을 열어주는 거야. 2번 문. 그 2번 문에는 염소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수아씨, 방금 제가 2번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 염소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수아씨에게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번 고르셨는데
1번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확률이 33.3으로 똑같을 것 같지만 확률이 근소하게 바꾸는 쪽이 이득이거든요. 바꾸는 쪽이 이득이야. 왜냐면 1, 2, 3 세 가지 중에서 내가 3을 골랐어. 근데 MC가 2의 문을 열어주면서 가능성을 하나 제거해 준 거야. 경우의 수를 제거해 준 거라고요. 왜냐면은 사회자는 염소가 어디에 있는지, 스포츠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능성을 그냥 스스로 하나 제거해 줬다는 거는 내 확률이 66%로 올라간다는 거죠. 바꿨을 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이게 몬티홀의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몬티홀의 문제를 다들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바꾸시겠습니까? 하면은 무조건 예 이럴 거 아니야. 사회자는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바꾸는 게 더 높다는 가능성인 거를 알고 내가 물어보면 오히려 유도신문을 할 수 있는 거지. 질문지를 바꾸도록, 선택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몬티올의 문제를 다들 알고 있는 이 순간부터 문을 바꾸는 선택이 과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져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AI가 자연스러운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대신에 로봇처럼 말한다면 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진짜 뭔가 AI의 발달이 정말 무섭게 벌어지게 되면서 뭐 챗 GPT 이런 친구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사람 말투 같잖아요. 이제 구분이 안 돼.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하지. 그 쓰는 말투가 이상하지. 그 보통 번역체 같이 말을 하니까, 와, 너 정말 방금 전곡을 찔렀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우리 누가 전곡을 찔렀다 이런 말을 누가 구어로 말을 해. 그치? 뭐 미국 사람들은 많이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말투 조금만 제외하면은 어투 이런 것들은 되게 사람 같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사람 같지 않고 로봇처럼 말했으면 우리가 좀 더 덜 소름 끼치지 않았을까, 더 쓰는데 더 뭔가 부담감 없이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와, 너 방금 전곡을 찔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우리가 좀 더 AI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나폴리탄 괴담 이런 거 많이 알아보는데 거기에 써있는 AI 관련된 괴담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 뿐이거든요. 저는 근데 공감이 돼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이미지는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이런 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 뭐 유능한 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을 뭔가 무용하게 만드는, 뭐랄까, 제 3의 생명체? 이런 느낌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인간 유사한 말투를 낸다면 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약간의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 그래서 차라리 개발을 할 때 로봇 같은 말투를 쓰게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말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요.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로봇을 떠올리면 너 기름 샌다 이런 식의 흉내를 냈는데, 사실 진짜 고도로 발달된 로봇은 인간처럼 말한다는 게 재밌는 점이죠, 뭔가.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근 몇 년 사이에 말투가 진짜 엄청 부드러워졌어. 진짜로 제가 옛날에 빅스비 같은 거 성대모사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나름 최신 기술이었거든. 삼성 AI의 목소리죠.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요상스럽게 말투 막 끝을 올리고 막 이런 식의 사람 말 같지 않은 말이었는데, 요즘 챗 GPT 말하는 거 보면은 진짜 웬만하면 구분이 안 가. 저는 좀 두려워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가 상상이 안 돼가지고.
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인데요.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은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암 발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아시겠지만 슈퍼맨은 투시 능력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로 사람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막 되게 짧게 찍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은폐된 시설에서 찍잖아, 엑스레이 찍을 때. 근데 항상 엑스레이가 나오는 슈퍼맨의 근처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암 발병 위험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러네요. 글쎄, 뭐 슈퍼맨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요. 옛날에 마블이 엄청 전성기일 때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진짜 우후죽순 나오다가 지금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슈퍼히어로 영화를 하나 보긴 봤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되게 유치하다. 그 생각이었어. 내가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봤지? 이 생각? 약간 파워레인저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레인저가 유치하다 이게 아니라 전대물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야. 전대물인데 되게 많은 CG가 들어가서 진짜 리얼한 그런 전대물 같았어. 근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열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영화계에서. 뭐냐면은 서부 영화 아시죠?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리는, 약간 막 총제비가 나와가지고 어떤 마을에 나쁜 놈들을 잡아가지고 벌을 주는,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식이나, 뭐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7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슈퍼 히어로 영화랑 비슷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야기의 서사 구조도 비슷하지만 반짝 유행했다가 반짝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인기 있다가 지금은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런 식으로 마블도 아마 언젠가 시네마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그런 식의 짧게 유행한 그런 영화의 붐처럼 취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재밌었어. 그 당시에는 재밌게 즐겼어요. 지금은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게 나와도 안 볼 거예요. 아니다, 근데 아이언맨 나오잖아, 그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둔박사로 나오잖아. 다시 봐야 될 것 같네. 문제가 뭐냐면요, 마블 영화의 문제는 뭐냐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문제인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영화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말아먹었다고 생각해. 디즈니 입장에서는 마블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차 수익을 노리고 싶었겠지. 근데 우리 일반 대중들은 드라마까지 챙겨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급전개가 돼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어. 게다가 새로운 슈퍼히어로는 계속 나오지. 이러니까 나는 계속 놓치는 거야. 다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진력이 나버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망해버린 루트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세게 느꼈냐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 2인가? 그걸 봤는데 그때 세게 느꼈어. 대환장의 멀티버스인가 뭔가 그 있어. 대혼돈의 멀티버스구나. 대환장이 아니고. 어쨌든 그걸 봤는데 갑자기 선역이었던 애가 악역으로 바뀌어 있고 막 이런 거야.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후로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다시는 마블 영화, 뭐 슈퍼히어로 영화 다 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많이 때를 놓친 것 같아. 그때 얻었던 팬층을 공고히 했어야 되는데 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몇 년 후에 우리가 트위터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게 뭐야?
라고 묻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트위터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최근 들어서 X로 바뀌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름을 X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태어난 친구들, X라는 SNS가 더 익숙한 친구들은 우리가 트위터 이렇게 말하면 트위터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참 그렇습니다. 그 대담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이름 자체를 바꿀 생각은 웬만하면 못할 텐데 그 정도로 이제 회사의 기존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고 싶었나 봐. 뭐가 달라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트위터도 진짜 오래됐죠. 예, 아이폰 초창기 때 나왔을 때 트위터 막 인기 있었고 페이스북도 진짜 인기 많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그때 카카오톡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었는데 저 아직도 기억해요. 카카오톡 처음 들어왔을 때가 그때가 2013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대학 입학했을 때쯤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이폰은 아니었고 아이팟 터치를 쓰고 있었어. 아이폰이랑 똑같은데 전화 기능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던 어떤 사람이 야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 그거 다운받아봐. 이런 거야. 나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콘도 되게 이상하고 이름도 카카오톡? 막 이러니까 뭐 카카오는 왜 카카오지? 막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메신저다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그걸 쓰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카카오톡을 그 사람이랑만 소통할 때 썼어. 카카오톡을.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과외를 했거든요. 영어 과외를 했었어요. 영어 과외 다른 선생님이랑 소통할 때 그걸로 소통을 했던 거야. 그 사람이 반강제로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은 되게 얼리 어답터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던 카톡이 지금은 뭐 전 국민이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SNS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전혀 몰랐죠. 네. 하여튼 그때쯤에 트위터랑 페이스북도 같이 막 인기를 끌었는데 난 진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 영원한 건 절대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게 페이스북이 망할 줄은 진짜 몰랐어. 그렇지 않아요? 난 페이스북은 영원할 줄 알았어. 신기해. 그리고 요즘 문화들도 좀 공감이 안 되고 좀 이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인스타그램이 약간 언젠가 바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인스타그램도 트위터 있을 때랑 거의 동일할 때 생겼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인스타그램 초창기 때 어땠는지. 그때는 포스트 하나에 사진 한 장밖에 못 올렸어요. 지금은 막 열 몇 장씩 올릴 수 있잖아.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진짜로 사진밖에 못 올려. 그리고 날짜 같은 것도 안 나왔어. 업로드 날짜 같은 게 안 나왔어. 그래서 옛날에 그 인스타그램 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날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걷다가 160723 오늘은 뭐 어땠다 이렇게 앞에다 글자 써놓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때 당시 인스타그램은 날짜 표기 기능이 없었어. 수동으로 쓴 거예요 사람들이. 여튼 그런 인스타그램이 약간 쓰는 사람들만 쓰고 아는 사람들만 쓰고 뭐 이런 식이었다가 지금은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뉴 메이저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실증이 나는 거야. 다른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 다른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사람들 특히 힙한 사람들은 뭔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면 또 오히려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른 SNS가 나오겠죠. 그럼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들 전부가 다 쓸데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좋아요 받고 싶어서 글 올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겠죠. 마치 페이스북 때처럼. 그래가지고 요즘 생각하는 게 SNS에는 절대 진심이면 안 된다. 전 이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거기다가 막 좋아요 수를 몇 개 받아야 되니까 올리고 어딜 가고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SNS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인생이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포토 프린터기를 하나 살라고. 그래서 앨범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요.
휴대폰들도 중요한 사진 같은 거 막 찍어 놓다가 핸드폰 바꾸면은 싹 날아가 버리잖아. 그런 식인 것 같아서 뭔가 실물로 사진을 프린트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진들은 뽑아 놓으려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뉴스소스에서 실제로 기자를 볼 수 있었던 옛날이 그리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요즘 막 YTN, KBS 막 이런 뉴스 사이트들 중에서 그 본방송 말고 유튜브에만 올라오는 그런 단편 기사거리 같은 거는 전부 기자들이 실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TTS 이용해서 AI가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진짜 같아요, 말투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는 공인된 어떤 발음이라든지 진행의 체계가 있잖아. 그 몇십 년 동안 유지해온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아마 AI가 학습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고, AI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바로 눈치를 못 채는 그런 대표적인 미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가. 그렇게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인력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리포터를 굳이 왜 쓰나. 그 말하는 TTS 쓰면 되는데. 그래서 뉴스는 진짜 메인 뉴스 빼고는 아마 다 AI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것들은 나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우리 뉴스 앵커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메인 뉴스 앵커는 무조건 사람일 거야. 그리고 뭐 기상캐스터 이런 사람들도. 네. 그러니까 AI로 대체되는 모든 것들은요, AI로 대체될 법한 것들일 거예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휴먼 터치를 좋아하지 기계적인 뭔가 들어가는 거는 이질감을 느껴서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로 대체됨직한 것들은 대체가 되겠지만 아닌 것들은 대체가 영영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봇 셰프가 만들어주는 요리 먹고 싶지 않아 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내가 높은 비용을 투자해서 갈 수 있는 곳이면은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싶지, 정해진 레시피대로 만드는 로봇이 내주는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뭐 그렇고요. 공감이 되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웃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비밀번호 저장 기능은 사람들이 저장하고 싶어 했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진짜 완전 공감돼. 제가 사이트를 항상 자동 로그인 해놓으니까 내가 무슨 비밀번호 썼는지 모르겠어. 맨날 찾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찾기 눌러가지고 비밀번호 맨날 재설정해. 그리고 맨날 까먹어. 제 비밀번호 완전 의미가 퇴색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패스키니 어쩌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인증할 수 있는 지문, 페이스 아이디 이런 걸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좀 빨리 모든 비밀번호가 신체 데이터로 인증하는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해킹당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고, 그냥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도 웃긴데요. 만약 당신이 인쇄 혹은 조폐국에서 일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만드는 돈보다 적은 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일하면은, 한국조폐공사 이런 데서 일하면은 내가 항상 실제로 만드는, 인쇄해서 찍어내는 돈보다 내 월급은 훨씬 적잖아. 그러면 약간 좀 현타가 올 것 같기도 해.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이걸 벌기 위해서 노력하나? 나는 뭘 위해서 노력하나? 이깟 종이장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죠. 금전 감각이 좀 사라질 것 같긴 하다. 그 사람들은 진짜 워낙 대용량의 돈을 벌 테니까. 근데 난 진짜 그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깟 돈이 뭐라고, 이런 거 있잖아. 돈이라는 이제 개념인 건데 결국 지폐나 동전이든지 뭐 돈이란 개념을 현물화한 것일 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현물화를 했다는 개념을 좀 차치하고 돈을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이걸 벌기 위해서, 종이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갖다 바치고 인생을 갈아 바치고 뭐 이런 거잖아. 이 종이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참 씁쓸한 것 같아. 돈이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옛날에 처음 알바해서 일할 때 그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돈을 지폐를 딱 받았을 때 이깟 종이를 벌려고 한 건가? 먹을 수도 없고 뭐 땔감으로 쓸 수도 없는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너무 기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웃기는데, 소셜미디어와 메시지 앱 덕분에 최근 세대들은 같은 사람과 동시에 두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초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뭔 느낌인지 알죠? 우리가 보통 주로 쓰는 카카오톡 같은 SNS가 있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쓸 수 있는 뭐 DM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게 용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웃긴 글 같은 거를 상대방한테 DM으로 보냈을 때 여기서도 채팅을 이걸로 하고 카톡에선 또 카톡으로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 되게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일반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특히나 그럴 일들이 많잖아. 메시지 앱은 메시지 앱으로 쓰는데 SNS로 또 태그 같은 거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사람이랑 동시에 두 가지 채널로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되게 기묘한 순간들이 생기죠. 그래, 확실히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예,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생긴 기형적인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쓰레기통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낮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누가 재택근무하는지 알 수 있겠죠.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건 사실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 KBS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문학관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KBS 한민족 라디오 채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성우 지망생이니까 그걸 가끔 듣는데, 라디오 문학관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소설들 혹은 눈여겨볼 만한 소설들을 성우분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되게 실감나게 읽어주는 거야. 그런 건데, 어떤 라디오 문학관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거였어. 한 사람이 취미가 있는데 쓰레기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룸촌 이런 데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람들이 다 출근하면은 그 사람들이 없는 쓰레기통에 가가지고 막 뒤져봐. 막 그 꽉꽉 묶여있는 일반 쓰레기를 풀어가지고 어떤 쓰레기를 버렸나를 막 보는 거야. 그래서 뭘 먹었던 거, 뭐 버려진 생리대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걸 막 추측하는 거야. 좀 되게 고도화된 변태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판매 사원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승진을 하게 돼. 판매를 되게 잘해서. 근데 왜 판매를 잘했느냐? 상대 고객들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주로 쓰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자동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역이용해서 승진까지 해버린 럭키 사원에 대한 그런 이제 소설이 있었거든요.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KBS에서 이런 걸 라디오 방송으로 틀어준다고? 이 되게 변태 같은 거를? 이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KBS가 은근히 보수적인 집단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인데, 이거는 신박하다기보단 좀
약간의 감동적이기도 한데요. 그치? 예. 그런 말 있잖아. 태어나긴 했을까? 내 미래 남편, 미래 아내,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언젠가는 100년 해로 할 사람도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린 지금 있는 거죠. 대다수의 미혼자들은. 그치? 어딘가에 있겠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요즘 나이 드니까 진짜 좀 위기감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여러분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이 좀 젊으신 분들 있으면은 당장 결혼하세요. 큰일 납니다. 비속어 한 번만 쓰겠습니다. 정말 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인생. 기회 있을 때 빨리 결혼하셔야 돼, 진짜로.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변기 좌석의 기본 위치는 집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내인지 남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지. 이제 시트 있잖아, 시트 커버? 이게 내려가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자가 우세를 쥐고 있으면은 시트 커버가 내려가 있을 거고, 남자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시트 커버가 올라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박한 상식이네. 근데 뭐 화장실이 2개일 수도 있고, 저희 집도 화장실 2개인데, 그래서 성별 따라서 다른 화장실 쓸 수도 있잖아. 그렇기도 하고, 요즘은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앉아서 볼일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거는 옛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다지 통용되는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래도 웃기긴 하네요.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평균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 진짜 엄청 공감돼. 그러니까 계단 막 거기에 막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 막 0.3 칼로리 소모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단 올라가는 걸 장려하는 스티커가 막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좀 걱정되는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괜히 그런 거 좀 운동하려고 하시다가 오히려 넘어지셔가지고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연 계단을 올라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다친 사람이 많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청 공감이 되네요. 여튼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쓸데없는 생각들, shower thoughts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좀 뒤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